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AI 기술의 최전선,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사나 보고서들을 보니까요. 이 AI 에이전트가 정말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AI 챗봇을 넘어서 이제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뭔지, 기존 챗봇과는 뭐가 다른지, 또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시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기술적인 과제나 기회, 또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가능성까지 최신 정보 중심으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에이전트랑 AI 챗봇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냥 더 똑똑하다? 뭐 이런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자율성과 목표 지향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챗봇은 보통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학습된 데이터나 정해진 규칙 안에서 대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어떤 목표를 주면 그걸 이해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웹 검색이든 다른 API든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행동까지 하는 거죠. 아, 행동까지요? 예를 들어 제가 로마 여행 계획 좀 짜줘라고 하면 챗봇은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해 줄 텐데 그렇죠. 에이전트는 제 예산이나 취향 같은 걸 먼저 물어보고 항공권 사이트나 숙소 플랫폼을 직접 뒤져서 최적의 안을 딱 만들어서 제안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LLM의 유연한 언어 이해 능력에다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뭘 해야 할지 판단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능력이 결합된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진짜로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인, 에이전트라는 말 그대로죠. 그리고 계속 배우면서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와, 정말 디지털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2025년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이미 우리 주변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컨텐츠 만드는 분야를 보면요. 텍스트만 입력해도 이미지나 영상, 심지어 음성까지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페라다스의 캐럿 같은 게 그런 예인데 이걸 활용해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광고 제작 비용을 무려 95%나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95%요? 와, 이건 비용 절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제작 방식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고품질 컨텐츠를 만드는 문턱 자체가 확 낮아지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많은데요. 이커머스 쪽에서는 상품 상태를 계속 본다거나 경쟁사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좀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플랫폼들이 활발해요. 이넨스의 커머스 OS 같은 거요. 아,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겠네요. 네. 또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삼성 SDS의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경우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회의록 요약, 데이터 분석 같은 좀 자잘하지만 시간 많이 잡아먹는 사무 업무들을 대신해주면서 직원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 진짜 업무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서비스 쪽에서도 많이 쓰여요.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 고객별로 맞춤형 문제 해결을 제공하고요. JP모건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거래 자동화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도 리포트 작성을 돕거나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서비스 리튼 같은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시장 성장세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2024년에 한 54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연평균 거의 46% 가까이 성장해서 2030년에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워서 챗GPT 월 사용자가 벌써 1,000만 명 넘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와, 정말 폭발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빨리 발전하면 당연히 좀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지금 AI 모델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좀 달라요. 코딩은 클로드가 잘하고 복잡한 추론은 챗GPT가 낫고 이런 식이죠. 아, 네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복잡한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이 다양한 모델들이랑 외부 도구들, API 같은 것들을 잘 연결하고 조율하는 소위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여러 개를 잘 엮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쓰기 편한가? UI UX 디자인도 중요할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했을 때 과연 투자 대비 효과, ROI가 나올까? 혹은 기존 시스템이랑 잘 붙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망설일 수도 있고요. 도입 장벽이 있군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바로 이런 기술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자체가 또 비즈니스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와이즈넛 같은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B2B 전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같은 걸 내놓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윤리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캐릭터.ai 사례처럼 심리 상담 같은 좀 민감한 영역에서 AI를 사용할 때 이게 사용자의 편향된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 같은 곳에서도 경고하고 있고요. 아, AI가 너무 공감만 해주다 보면 잘못된 생각도 맞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I의 자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통제할 건지 이런 사회적인 논의랑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런 고민도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왜 특별히 한국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뭔가 특별한 기회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좀 독특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구 감소 문제예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업무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절실하거든요. 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AI 에이전트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에 아주 좋은 환경,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흥미롭네요. 또 다른 요인은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다는 점.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피드백도 활발해서 기술 개선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 사용자들 피드백 정말 빠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원래 강점을 가진 분야인데요. 바로 UI, UX 역량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도 사람이 쓰는 도구니까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리해보면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자동화 필요성이 아주 높고 기술 수용성도 좋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 역량도 뛰어나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 과제들을 잘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이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와, 오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이게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곳곳을 바꾸고 있고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적인 과제들도 있지만 그게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아주 독특한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AI 에이전트 기술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정말 디지털 동료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면 과연 인간과 AI는 어떻게 협력해야 가장 좋을까요? 또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자율적이 될 이 AI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마음에 품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